지난주에 설마 했던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도 조정을 깊게 받아서 6자를 봤어. 690을 봤던 것 같은데 지난주 마무리는 이제 800 턱걸이를 해서 800달러 다행인가? 800 턱걸이를 해서 끝났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야, 1200대 팔았어야 되는 건데. 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왜 그때 안 팔았을까? 아니면은 일론이 주식을 팔 때 같이 팔았어야 하는 건데. 일론은 주식 천재인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 또 이번 조정이 끝나고 다시 1000달러를 넘어서고 그러면은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인 것 같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우리가 지난 그 7년 동안 테슬라를 투자를 하면서 하나 큰 실수를 한 게 있잖아. 아, 그거. 있지. 우리가 2019년에 그 연말에 여기 이제 안트워프에 쇼핑을 왔다가 연말 세일 기간에 쇼핑을 왔다가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 아파트는 우리가 이제 새로 구입한 그 주말에 이용하는 아파트인데 이거를 그 당시에 막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보통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심 한복판에 고층 건물을 안 올린단 말이야. 그 옛날 건물들의 경관을 해친다고 그래서. 되게 드물지. 되게 드문데 이게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거야. 게다가 아파트래. 그것도 완전 센터에. 그걸 보고 당신이 혹했지. 게다가 이제 그 당시에 테슬라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면서 그 기회가 괜찮았던 거지, 당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4년 반을 기다려서 주가가 이제 처음 뭐 100%, 200%, 300%뭐 한순간에 오르는 시기였고 그랬지. 마음 한켠에서는 야, 이거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곧 조정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참에 보기에 좋은 아파트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지.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한참 주식이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제 그랬는데 당신은 이 아파트가 너무 사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 4년 넘게 기다린 끝에 그때 한 400% 정도 올랐었을 거야. 한 4배. 이제 그 열매를 좀 따먹고 싶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계속 원래 주식 투자해가지고 부동산에 묻는 거래 막 이러면서 자꾸 나를 세뇌를 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이거 계약을 했지. 계약을 하고 이제 시스템이 한국하고 이제 약간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주식을 팔아서 여기다 이제 돈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2년이 지난 작년 11월에 여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어. 그래서 2년 동안 돈이 묶여 있었어, 여기에. 그 주식판 돈이. 근데 2년 뒤에 작년 11월에 내가 입주를 하면서 여보, 우리가 이 집 살려고 2년 전에 팔았던 그 테슬라 주식을 지금 갖고 있으면 우리 지금 이 아파트를 4채도 넘게 살 수 있어. 4채가 뭐야? 작년 11월엔 5채도 살 수 있었어. 그래서 너무 올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야. 여기로 올 때마다. 아니면 펜트하우스로 갈 수 있었는데 저 위에 꼭대기. 그게 아픈 경험이지. 그때 이제 사실 그때는 행복했거든. 왜냐면 그 다음에 코비드 터지고 주가 급락하고 이러면서 한 6개월 동안은 너무 잘했다고. 역시 부동산에 묻어야 돼. 이러면서 엄청 행복했지. 근데 맞아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 2년 뒤에 보니까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지. 뭐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사실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주식 분할 전이지만 주식 분할 후 가격으로 봤을 때 한 180달러까지 올랐었던 것 같아. 170에서 180달러 정도의 사이에서 주식을 매도를 해서 이 아파트를 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해서 75달러까지 떨어졌단 말이지. 그래, 얼마나, 와, 나는 정말 현명해. 응? 나야말로 주식 천재인가 봐. 이 생각을 했겠지, 그렇지. 당신이. 그런 이제 단기적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어서 우쭐하고 막
아, 나는 정말 주식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타고났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단기적인 승리의 기쁨이 6개월밖에 안 갔지, 사실. 6개월 이후에 다시 그 180달러대를 돌파를 하고, 다시 쭉쭉 상승을 쭉쭉 상승을 하고 주식 분할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때 내가 왜 그걸 팔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가 됐었지. 지금 상황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주식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 갑자기 이제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했던 큰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행히도 그 당시의 마음으로 다행히도 고점에 매도를 해서 굳히기를 해놔서 참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당시에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70달러라는 것이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변동폭밖에 안 됐었던 거잖아. 그러네. 그러네. 그 당시에는 50%의 하락이었던 건데. 그렇지. 140에서 70이면 50%인데 지금은 하루에도 70은 왔다 갔다 하지. 70이 뭐야? 100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린 듯한 착각에 빠지고 그 당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 입장은 상황 따라 변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은 그때 그런 판단이 그 당시에는 현명했으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나은 판단이었던 거지. 그 당시에 가장 잘 한 판단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돌이켜 봤을 때 테슬라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사실 모기지를 받아서 이 아파트를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야, 나 테슬라 파면 현금으로도 살 수 있어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렇지. 당시 난 캐시로 집 산다 막 이런 뿌듯함을 느껴보고 싶었던 거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해서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돌아보면 1200에 판 사람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부러워요, 했는데 1200에 판 사람들. 근데 지나고 나면 또 이런 것들이 몇 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2020년 초반을 얘기한 것처럼 또 그런 그 추억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제발.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먼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테슬라가 이루고자 하는 큰 꿈 그런 것들을 응원하면서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떨어질 큰 과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현명하게 보내는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나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봐. 난 두 번은 하기 싫어.